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HBM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 컴퓨텍스 2024는 올해 전 세계가 집중하는 반도체 행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팻 게싱어 인텔 CEO, 리사수 AMD CEO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슈퍼스타들이 이 전시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직접 만나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팻 게싱어 인텔 CEO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파운드리에 대한 팻 게싱어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When are you going to beat Samsung Foundry? We said we expect to be number 2 foundry by the end of the decade. Yes. If you add Intel's foundry plus third-party foundry, you can argue we're already the second largest foundry in the world. But by the end of the decade, independent foundry services, we expect that we could be number 2 at that point in time. Why did you decide you don't visit Korea? But I'll be back and visit Korea later in the year. We have super important relationships for us there with a number of the technology companies as well as customers, so Korea remains extremely important for Intel. 먼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HBM 협력, 그리고 로이터가 보도한 삼성전자 HBM3E 탈락 소식에 대해 삼성전자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이크론에서 디램 사업을 책임지는 제너럴 매니저분이죠. 이분께 가서 HBM4는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거냐라고 슬쩍 물어봤더니 HBM4는 2025년 상반기 안에 샘플과 비슷한 형태의 칩을 공개를 할 것이다. 기띔을 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라면 2026년에 HBM4를 출시를 하기로 했었고, 또 삼성전자도 2025년에 HBM4를 양산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D램에서도 3위, HBM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 뒤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HBM4를 내놓겠다고 해서 이 세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마이크론은 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마이크론 역시 TC-NCF 공정 방식을 택해서 HBM을 만들고 있죠. HBM4에서도 TC-NCF를 활용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당분간은 계속 쓸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긴 했지만 새로운 공정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HBM3E 8단 제품은 지금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해서 양산에 적용되고 있죠.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다 훨씬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수년 내에 20에서 25%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빅테크들이 어떤 흐름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또 AI 산업, 반도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6월 2일에 있었던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 현장입니다. 중간에 대만 땅이고 이곳을 둘러싼 모든 업체들이 대만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과 함께 단단한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가 글로벌 IT 생태계를 꾸려나가겠다 하면서, 특히 엔비디아의 칩을 직접 생산하는 TSMC와의 아주 돈독한 관계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대만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젠슨 황 CEO의 키노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오른쪽에 있는 루빈이라는 용어를 봐야 하는데요. 젠슨 황이 올해 초 GTC 2024라는 엔비디아 연례 컨퍼런스 회의에서 블랙웰이라는 AI GPU를 발표를 했었죠.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언급을 이번 컴퓨텍스 2024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HBM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랙웰까지는 HBM3E, 그러니까 5세대 HBM이 탑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실제 HBM3E를 적용한 블랙웰 GPU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첨단 GPU에 HBM4가 탑재가 되면서 2026년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루빈 GPU 안에 들어가는 HBM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행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에서 CEO가 컴퓨텍스라는 전시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건 팻 게싱어 CEO가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만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강조한 건 AI입니다. 특히
특히 세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온6라는 AI 서버용 CPU고요. 인텔이 서버용 C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온6는 여러 제품군으로 나뉘지만 인텔 3공정, 인텔 3공정은 범용의 파운드리 공정으로 봤을 때 4나노급 정도 되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5나노 이하의 제품들을 선보여서 AI 시대에 대비를 하겠다, 아시아 시장에서 어필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또 하나는 AI PC용 CPU 루나레이크를 직접 소개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텔이 IDM이라는 회사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인텔은 CPU 설계부터 생산까지 100% 자기들이 맞는 회사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루나레이크라는 CPU를 TSMC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렇게 기판이 있고 이 위에 칩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인터포저라는 게 놓이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산 장치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연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컴퓨트 타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인텔이 전면 다 생산을 해왔다가 파운드리를 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을 했다고 하죠. 이 외에 뭐 컨트롤러 부분도 TSMC를 활용했고, 인텔의 공정이 들어간 부분은 인터포저 부분이고, 이게 인텔의 22나노 공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도 팻 게싱어 CEO는 TSMC의 공정을 맡긴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드러내고 굿 초이스라는 워딩을 썼을 정도로 TSMC와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우디 3입니다. 가우디 3는 AI용 가속기죠. TSMC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컴퓨텍스 2024에서는 가우디 3가 얼마에 팔린다라는 가격 정책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동급 칩보다는 3분의 2 정도 가격이라서 우리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훨씬 더 성능을 좋게 AI 서버를 갖출 수 있어요,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요. 백게싱어 CEO는 기자 간담회 이후에 전 시장에 있는 대만 회사 MSI라든지 에이수스, 에이서 같은 인텔 CPU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회사를 직접 찾아서 이 CEO들과 직접 만나면서 제품 소개를 듣고 또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었죠. 거의 IT 업계의 BT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입니다. 요즘 슈퍼마이크로가 많이 밀고 있는 건 액침 냉각이라는 분야입니다. 바로 물에 CPU나 GPU 장치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액침 냉각의 특징이 공냉 방식보다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전기 요금도 줄일 수 있어서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쿨링 시스템 시장에서 액침 냉각의 점유율이 1%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번 컴퓨텍스 2024에서 슈퍼마이크로 CEO가 수년 내에 30% 안팎으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가 액침 쿨링 시스템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아주 야심찬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젠슨왕 CEO가 이 슈퍼마이크로 CEO의 기조연설에 깜짝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슈퍼마이크로랑 열심히 협력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찬조 출연을 하고 내려갔었죠. 다음은 AMD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AI 가속기를 소개를 했다는 거죠. MI325X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올해 4분기에 출시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설레만한 발언이 HBM3E 12단 제품을 가지고 MI325X를 조립을 해서 GPU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HBM3E 업체가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AMD와의 협력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컴퓨텍스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또 TSMC와의 협력을 밝히기로 했죠. HBM4에서도 그렇고 SK하이닉스가 HBM 아래에 있는 버퍼 다이, 로직 다이를 TSMC에게 공정을 맡기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SK그룹의 수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직접 대만의 TSMC 본사를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웨이저자라는 TSMC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HBM 또는 패키징에 대한 공관 협력을 다지기도 했었습니다. 컴퓨텍스 2024 현장 자체를 며칠간 돌아보면 반도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고 또 종류 역시 무궁무진해서 아주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우리가 AI판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전시회였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